김홍신 작가님은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시고요. 저희 강의를 위해서 해외에서 어제 밤에 오셨습니다. 김홍신 작가님은 건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요. 197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십니다. 인간시장, 대발에, 바람 등 100여 권의 작품을 출간하셔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인간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밀리언셀러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문학적인 업적을 그래서 인정받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또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셔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현재는 집필 활동에 진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작품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삶과 가치에 깊은 고민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겪어보면 안다라는 주제로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실 겁니다. 작가님의 생생한 이야기에 따뜻한 위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신 작가님의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요. 아침에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오늘 11시까지 잤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먹었더니 몸에 지금 막 열이 나서요. 그래서 제가 꼭 법륜 스님하고 해외에 봉사활동을 가면은 워낙 무리를 해서, 왜냐면은 필리핀 민다나오 발랑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면은 아까 이상 회장님 사진 보여드렸는데 원주민, 이번에는 원주민 학교 5개, 그 다음에 장애인 학교 5개를 지어줘서 준공식 겸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2-3,000m 고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걸어갔는데 점점 이제 정부군 또 반란군 이런 쪽에서 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교를 지어주니까 카톨릭, 무슬림, 말하자면 이제 공산군 이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그쪽 동네를 이사를 옵니다. 그 이사를 오니까 군부대가 그 공병대가 이제 그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쟤들이 그 산에서 그 맑은 물을 끌어서 집집마다 수도와 우리가 쓰는 그런 양변기는 아니지만은 학교 화장실까지 전부 수돗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장애아가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장애인이 많냐면 30살이면은 할머니가 되는, 15, 14살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나니까 31, 2살이면은 여성들이 할머니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가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한 5,000개가 모자라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 약속을 했다가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제가 양복을 거치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가서 이번에 또 느낀 것은, 제가요 작년에 하도 고생을 해서 올해는 편한 신발을 신자고 전에 사두었던 여름에 신는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리퍼, 방에 들어가서는 슬리퍼로도 할 수 있는 바람구멍이 많은 건데 한 1,몇백 미터 고지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신발 앞에가 양쪽에 이렇게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 신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벽 옆에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발이 꼭 신발이 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꼭 필요한데 이게 덜렁덜렁 떨어지니까 법륜스님께서 그 옆에 무슨 끈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묶어줬는데 묶어주나 마나요. 조금 걸어가면 또 이렇게 되고 몇 번 묶고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귀한 것은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귀한 것은.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귀한 거를 사용하신 분들이에요. 그 느낌을 제가 이 시상식 하면서 대변에 받았습니다. 자, 어떤 게 귀한 거를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어낸다는 거 있죠.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짓은요. 거짓도 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학도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없는 걸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창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어내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거짓, 창작. 거짓은 악취가 납니다. 창작은 향기가 납니다. 문학은요, 저한테 사람들이 만나면은, 문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문학이고, 그러면 문의는 뭐냐? 영혼의 향기를 향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반박이나 항의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만은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남과 다르게 향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향기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존경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에 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야 돼요. 이상호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주간한국의 연재를 할 때 편집국장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제가 계엄 때 잡혀갔다 왔기 때문에 저항의식이 생겨서 주인공 이름도 그렇고 하여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다가 이상호 이사장님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몰살한다. 근데 애엄마가요, 다른 건 견뎌요. 너 잡아다가 어떡할 거야? 많은 사람 앞에 너를 옷을 벗겨서 어떡할 거야? 이것까지는 견디는데 못 견디는 게 딱 하나 있더만요. 네 남편 잡아간다. 이것도 견뎌요. 그런데 아이들을 유기해서 없애겠다. 요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제 집에 애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아팠는데 아이를 이제 밥해주는 양반, 그 다음에 아이 돌보는 사람이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오고 이거를 하는 사람을 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상호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게 제가 연재를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막 놓고 써라.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그 시절에 하셨어요. 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어딘가 그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종인 교수님인데 이분을 만난 게 참 저한테는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무슨 행사나 일을 해보면은 모든 것을 거의 이게 완벽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고 휴머니즘을 심어서
완벽하고 정확하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김정일 교수님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다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몸이 그래서 그런지 물을 자꾸 마시는데요. 이 물은요, 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물이 맛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겹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번호님하고 그 반란군 지역에 갔다가 근데 하루 꼭두 새벽에 한 4시쯤 올라가요. 거기서 행사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이라는 건 뻔해요. 뭐 바나나, 고구마, 뭐 과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먹으면 잘못하면 설사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밤이거든요. 근데 중간에요. 물론 물병을 2개씩을 짊어지고 올라가지만은 그 아이들 줄 이제 사탕, 과자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꼭 백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려오기 전에 이미 물을 다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내려와서 가게에 갔는데 제 평생 앉은 자리에서 그 콜라 대두병이라는 게 있죠. 큰 병. 한 병을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사이다도 그 큰 병 5분의 4를 앉은 자리에서 마셔본 건 처음입니다. 네. 근데 그때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정말 맛있다면 평생 마실까요? 정말 지겹죠. 자, 2번째.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십니다. 공기가 향기가 난다면 지겨워서 못 삽니다. 제가 81년에 유럽하고 인도를 도는데요. 81년 프랑스에 가서 사고 싶은 향기가 있었어요. 그때 말하자면 아주 귀한 집에 사는 분들, 여성들 모임에 가면 향기가 나는데 향수 물어봤더니 샤넬 넘버 9인가 뭐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귀한 분들을 만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몸에다가 잔뜩 뿌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와, 이거 하루 종일 말이죠. 이게 빙글빙글 돌더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마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맛깔스럽고 향기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입니다.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이 3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집트 교훈에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때 딱 2마디만 묻는답니다. 살아있는 것만 기뻤냐? 두 번째는 남도 기쁘게 했냐? 그래서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이대로 살면 다 지옥 갑니다. 물론 교훈이지만 이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인생은 워낙 복잡단안한 존재예요. 지구에서 가장 복잡단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복잡해요? 편안해요? 복잡하죠. 예. 그러면 세상이 복잡해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요?
내가 복잡한 겁니다. 세상은 늘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더 복잡해지냐면 이 지금 디지털이요. 정보력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작품도 만들지만은 이 스마트폰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은 편리하게는 해요. 근데 편리한 만큼 나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행복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인생은 현대에 와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하게 응용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행복은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롭고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인생이 좀 가볍고 근심 걱정 없고 화 분노 없고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걸 우리는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가 그 해결책이 인생에서 전혀 없냐? 그 현자들이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걸. 근데 가능한 것에 가장 쉽고 빠른 게 그 뭐냐? 문학인 거예요. 그러면 문학을 생성하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창작열인데 창작이라는 건 뭐냐면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있는 것을 그 아름답게 꾸미거나 그 다음에 그 사라진 것을 도로 꺼내서 세상을 빛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도 가서 이제 밤늦게 마지막 날에 그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이제 시인은 아닌데 너무 고생하니까 글로 이렇게 뭘 쓰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학 숙제를 일기를 언제 쓰죠? 마지막 날. 예. 방학 전전날쯤 이렇게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틀리고. 근데 선생님은 몰라요. 그날 그 동네 비가 왔는지 뭐 해가 떴는지 뭐 모르죠. 그렇게 몰아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몰아쓴다는 것이 사실은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일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기는 남이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사기를 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표현은 사기라고 했는데 요 사기가 뭐냐면 꾸미기예요. 아름답게 꾸미기. 그게 창작력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문학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제자들이요 대학에 있을 때 물어봐요. 글이 안 써진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써라. 안 써진대요. 안 써지는 건 네가 지금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감독관을 네가 하나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냐?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독자, 주변 사람. 특히 여성들 이제 뭐 글을 쓰면은 시를 쓸 때요. 뭐
그리운 이여 뭐 보고 싶으니 뭐 아까 약속했으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썼다. 그럼 남편이 보면 이게 그 어떤 의미야 뭐 이럴까봐 뭐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음속에 감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독을 지워내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아내가 2000년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데 아내는 내 작품을 절대 안 읽어. 읽는 순간 성질이 난대요. 왜? 거기에 이제 두 남녀가 뭐 사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장면이 사실은요, 그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서 살아보는 맛이지만은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기가 막히게 밤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기가 막히게 써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읽는 순간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그걸 갖고 투덜거렸으면 제가 그런 글을 못 쓰죠. 그러니까 아예 아내가 제 글을 아예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야기를 듣느냐 궁금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야 너 그거 읽었냐? 그럼 읽었어. 그러면은 그거 어떤 거야? 그러면 막 이렇게 너는 좋겠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는 일단 그냥 쓰고 나중에 고친다. 두 번째는 감독관을 없앤다. 세 번째는 늘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는 휴대폰이 제일 편하네요. 안 되면은 저처럼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기 때문에 저는 메모지를 가져다닙니다. 뭐 제 지금 보면은 벌써 메모지가 석 장이나 있어요. A4 메모지. 한 장은 따로 찾고 두 번째는 좀 어느 정도 찾고 세 번째는 빈중이에요. 만약을 모르니까.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한다는 것은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신문을 이제 집에서 4개나 봅니다. 신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진 않아요. 좀 이렇게 걸러가면서 속독하는 식으로 읽는데 어느 날 저 강북 어느 마을이에요. 이렇게 그 골목에 이렇게 Y자인가 봐요. 그 높은 지대니까 이렇게 Y자로 내려오는 이렇게 올라가서 양쪽으로 갈라지죠. 근데 요 끝에 집에 쓰레기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쓰레기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쓰레기가 자꾸 생기니까 이거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느냐면 버리는 님의 마음에도 꽃은 피겠지요. 그다음부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 놓으면 죽인다, 뭐 고발한다 이렇게 쓰면 해라. 뭐 비디오 탭이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예요? 버리는 님이라고. 버리는 님의 마음에도 꽃이 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는 순간 뭐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문학이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요, 선운사 절에 가는데 봄에 꽃이 질 때죠. 거기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꽃이 지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뭐가 어쩌냐 하다가 그 팻말을 보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그걸 읽은 사람에게 뭐예요? 향기를 전해준 것이죠. 자, 이것이 곧
그 문학이고 그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가서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별이 떠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릅니다. 특히 도시 생활하면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밤에 그 지역에 그 숙소 불을 탁 꺼놓으면 이제 산속이니까요. 밤하늘을 쳐다보면은 별이요. 이게 그냥 금방 하늘 전체 별이 쏟아질 것처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실제 지금 우리 마음, 이 두뇌 1.5kg밖에 안 되는 이 두뇌 속에는 어마하게 많은 별이 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이. 근데 그 많은 별 중에서 쟤들 어려서 시험 보기 전날은 마당에 누워 있어요. 별똥별을 보면 시험을 잘 본다. 그거 보면 진짜 잘 볼까요? 근데 이제 그 행운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자꾸 그걸 마당에 놔서 떨어질 때까지 봐요. 그 마음이 예술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두로 한번 가보죠. 자꾸 우리는요, 특히 한국이 두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인이요,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 독일, 유대인, 그 다음에 중국의 요 온대 지역, 그 다음에 유럽의 말하자면 온대 지대 쪽, 이쪽이 전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인 남북한이 이 두뇌가 제일 좋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자꾸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정답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정답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첫째, 인물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모두 나만 보고 홀랑반하게. 둘째, 두뇌가 너무 좋아서 시험이라는 시험 봤다가 모두 수석. 셋째,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서 감기조차 앓지 않고 밥을 먹어도 뱃살 안 나오고, 피부는 아주 어린 시절처럼 그냥 뽀송뽀송하고 주름 하나 없고. 넷째, 돈은 써도 그냥 늘 나눠돌아서 주체를 못하고. 다섯째, 결혼했더니 상대가 나를 떠받들이고 존중하고 아끼고 늘 이렇게 보살피고. 여섯째, 아이를 낳았더니 얘가 효성이 지극하고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부모 알기를 하느님처럼 섬기고 밖에 나갔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떠받들고. 이게 가능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그래 자꾸 정답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요. 인생 정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명답을 찾는 거예요. 자, 명답 얘기하기 전에 나이 좀 있으시고 젊은 분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행복하려고요. 지금도 행복하세요? 아니, 죄송해요. 결혼은
엄밀하게 따지면 덕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덕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고 세월이 가면 누구나 의식을 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권태, 화, 짜증, 분노 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싸우고 권태 있고 분노하고 화 있고 짜증이 나요. 누구나 다. 근데 나만 없기를 바래요. 그럼 나만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나만 없으려면.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겪어보면 안 돼. 그 얘기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대대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누구랑 하느냐? 부부끼리예요. 이길 때까지. 이길 방법이 없는 걸 몰라요. 근데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어느 정도 할 때가 있어요. 있어줘야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때 부부싸움 너무 안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스탠레스가 돼요. 그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감독을 겸임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기만 해야지 감독을 겸임하면은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피부는요, 그러니까 이 세포 분열을 계속해요. 우리 그 인체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한번 보죠. 운동화 끝에 보면은 왜 줄 끝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묶인 거 있죠. 그것처럼 아니면 이 손톱처럼 이 세포 끝에 이렇게 텔로미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호하는 텔로머라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포 분열할 때마다 이게 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텔로미어 길이가. 그러면은 이게 아주 짧아지면 이제 그 노화뿐만이 아니고 주름, 그다음에 치매, 파킨슨, 그다음에 이제 암. 이게 암은요,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거를 죽이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그냥 폭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자꾸 분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한 사람은 이 세포,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게 조금 느려요. 그리고 나이 들면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한국인이 유독 텔로미어가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정말 한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절대 빈곤국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 그 다음에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에 살아요. 근데 세계 1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선진국이. 지금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저는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팔자라, 어디 가든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만국 공통어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로마 교황성화 특별 아련 하러 갔는데 거기서 똑같아요. 심지어는 교황께서도 우리말로 인사를 하세요.
자, 그런 나라가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행복도가 낮아요.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그 다음에 텔로미아가 빨리,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상태가 가장 빨리 늘어났는데 텔로미아도 가장 빨리 짧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제 조사가 아니고 심평원 조사에 의하면, 심사평가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남자는 몇 년 전 조사예요. 9년 8개월간 병자로 살고 여자는 13년간 병자로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 병자로 산다는 건 내가 그 병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걸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추럴 킬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는 핏줄을 타러 돌다가 암세포가 있으면 탁 포위해서 같이 죽어버려요. 같이 죽어요. 근데 이 NK 세포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어디냐면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가장 많은 것은 사람이 직립동물이 되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예요. 그게 잘 걸어주기만 해도 NK세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글을 쓰려면 그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이 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근육, 이 손가락도 여러분요, 어설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코로나로 이제 응급실, 음압실 거의 죽다 살아서 한 달간, 전체는 한 달 보름간 정말 죽음을 헤매다가 2년 공덕으로 겨우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병원 치료 이 모든 것을 평소에 인연을 잘 맺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이요. 그때도 필리핀의 한인의 회장단들 부부 해가지고 하고 법륜스님하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같이 했어요. 숙소도 같이 쓰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가서 같이 앉은 테이블에 있고 이래갖고 그 사이에 제가 한 수십 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코로나 걸렸어요. 저만.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검사해보니까. 그 시절은 가장 심할 때라 이 CCTV까지 확인해가지고 전부 찾아내더만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DNA 구조상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대. 뭐냐? 당신은 다른 거에는 좀 강하지만은 이 코비드에는 약할 수가 있다. 그렇게밖에 짐작할 길이 없다. 왜? 당신 주변에서 다 조사했는데 당신만 걸렸다 이러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근육량을 늘려주면 NK세포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 발 들고 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얼마쯤 서 있느냐에 건강 체크라고 그러죠. 이거 오래 못 있습니다. 근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벽에 대고 서 있어 보세요. 한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요 새끼손가락만한 힘,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뭐예요? 새끼손가락만한 힘, 정신력, 그게 뭐예요? 창작.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진 거와
생긴 거와 학력, 인물, 집안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그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타인보다 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앞 이야기로 가죠. 피부는 28일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120일이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손발톱은 180일.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은 집에 있는 그 양반이 작년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근데 가보면 똑같아요. 왜? 생긴 거, 말소리, 목소리, 하는 행동, 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양반만 바뀐 게 아니라 나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걸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해서 진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려고 행복하려고 근심걱정 노예가 되지 않고 괴로움이 없으려면 나를 진화시켜야 돼요. 심지어는요, 미국 뉴욕 같은 대도시는 이 제비 있죠. 10수년 만에 제비 날개 길이가 짧아졌어요. 왠지 아세요? 날개가 긴 녀석들은 이제 점점점 도시가 발전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곤충을 쫓는데 날개가 길면 급회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벽에 부딪히거나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요. 근데 날개 짧은 녀석들은 살잖아요. 급회전 잘하니까. 지들끼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걔들은 생애 주기가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10수년 만에 뉴욕 제비들의 날개 길이가 짧아졌어요. 짐승도 이렇게 진화해요. 근데 짐승만 하는 게 아니고 식물도 해요. 민들레 있죠. 뉴욕에 있는 민들레는요. 민들레는 씨가 날려가서 어딘가 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터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무거워졌어요. 10수년 만에. 무거워져서 시멘트, 아스팔트 그 틈새 있죠. 남의 벽 틈새. 그런 데 가서 자라게 돼 있어요. 식물도 이렇게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를 진화시켜야 돼요. 이게 진화시키는 도구 중에 인간은 가장 좋은 도구가 창작의 도구예요. 근데 그 창작의 도구 중에 가장 향기 나는 게 다른 것보다 문학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정답 없고 이제 명답을 찾자고 그랬죠. 인생의 명답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인생은 딱 한 번. 이게 마지막. 지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무슨 게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못 놀아요. 말은 잘하고. 그래서 제 집에 가면 화장실이나 책방에다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즐겨요. 어제는요, 너무 피곤하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좀 일찍 자보자. 그래갖고 약을 먹었어요. 수면제를 반알 먹고 막걸리를 한 병을 땄어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막걸리를 따면은 이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불편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딱 갔더니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 써있어. 인생 딱 한 번. 한 번뿐. 그 다음에 쉼표하고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어떻게 마신 줄 아세요? 그래.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효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
마음, 행위를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창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세계적인 학자들 초빙을 해가지고 4년간 15살 먹은 침팬지를 가르쳤어요. 영어죠. 언어를 가르쳤어요. 140개 언어를. 근데 15살 먹은 침팬지는 사람으로 보면 4, 5살 먹은 아이의 두뇌를 갖고 있어요. 애들이 도구도 다뤄요. 가르치면. 그리고 4년 뒤에 말을 1000마디가 뭐 있는지 아세요? 140개를 응용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4년 뒤에 침팬지가. 네? Let me out. 날 놓아줘 했어요. 놓아달라는 건 뭐예요? 자유예요. 서울 대공원 있죠, 여기. 대공원에 동물 70%는 평균 수명대로 못 삽니다. 왜요? 갇혀있기 때문에. 세계적 동물원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갇혀있던 거를 귀나 목에 표식을 해가지고 추적 표시라고 풀어줘요. 그러면 얘들이요, 본래 들판이나 산에 있던 동물들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요. 먹이를 찾느라고 그 애를 쓰면서도, 그렇죠? 동물원에서는 먹을 만한 거 자꾸 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먹이가 없고 천적들한테 쫓기면서 사는데도 얘들이 전부 오래 살고 건강해요. 조사를 하면. 이유가 뭐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얻는 거냐?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병뚜껑입니다. 이걸 꽃다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갖고 계신 꽃처럼. 자, 저거보다 크고 아름다운 꽃을 한 다발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제가 꽃을 드렸어요. 누구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버려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죠. 자, 두 번째는요. 며칠 썩은 생선 왜 쓰레기 있죠? 냄새 고약한 거. 그걸 한 봉지씩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네 거죠. 네, 맞아요. 자, 저는 말로만 했어요. 꽃다발하고 쓰레기. 근데 순간 꽃은 받고 싶고 쓰레기는 받기 싫었어요. 그죠? 그럼 만약 쓰레기 받았다면 어떡하실래요? 버리죠. 꽃은 가져가고. 그렇죠. 자, 우리가요, 사람은 생각의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생각의 쓰레기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천만에요. 생각의 쓰레기처럼 쓸 데 많은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암세포 만드는데 가장 탁월해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화, 짜증, 분노, 질투 이걸 만드는 원자재가 생각의 쓰레기예요. 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잘 버릴까요? 아니에요. 말은 잘해요. 안 버려져요. 오늘도요, 여기로 오려고 그러는데 생각의 쓰레기 받았어요. 김정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좀 가능하면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일찍 갈 판이긴 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그 문자로 잡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잡으니까요. 1분, 2분, 3분, 5분 막 이렇게 막 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승질이 번쩍 나요. 야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여기 아마 오셔서 할 거예요. 제가 2시까지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1시 반에 왔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한 거는 생각의 쓰레기를 이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무슨 생각해요? 오면서 오늘 가서 그 김종일 교수님, 그 다음에 이상우 그 이사장님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을 그 시절 좋은 인연을 맺는다? 그러면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다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속아서 안나푸르나를 갔다 왔어요. 속지 않으면 미쳤어요. 거길 왜 가요? 죽을 생활을 하고 가는데 제가요, 그 돌아오고 한국으로 온 다음 날이 설날이었어요. 설날이니까 병원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손하고 발가락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치동인가 어디에 조그마한 그 내과 의원이 딸아이가 이렇게 뭘 찾더니 거기가 있대요. 그래서 둘이 급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겸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니까 힘든 거죠. 프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출발하기 전에 겁이 나가지고 어몽길 대장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지 입장은 별게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들 또 속은 거예요. 그래 가는데 이제 얼마나 푹 썰여갖고 험악하냐면요. 저 갔다 온 다음 해인가 충청도 공무원들, 교육공무원하고 선생님들 갔다가 해서 거기서 이 고드름이 거의 그 자동차 한 대 넓이만큼 뭐 그렇게 뭐 수백 개가 달리는 그곳이 있어요. 거기 그 내려오는 코스인데 그게 무너지면서 그분들이 8개월인가요? 있다가 시신을 찾았어요. 바로 그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일행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게 미안해요. 왜? 우리가 사진 찍는 사이에 우리 일행이 불과 한 저 정도 높이가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전부 계단이고 이게 빙판입니다. 그래서 스틱 2개가 아이젠하고 이게 나를 살리는 아주 귀중한 도구예요. 스틱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를 넣고 사진을 혼자 찍잖아요. 이게 폼을 잡고 찍고 보면 저만큼 우리 일행이 가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리고 사진 찍어봐야 전부 하얘요. 경치가 없어요. 폭설이라. 그리고 이제 이튿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갖고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저를 안내한 후배가 뭐냐면 형님 지금까지 와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배경 하얀 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 진짜 그래요. 그러니 마지막 빙벽 올라갑시다. 그래서 너 머리끼리 잡는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 히말라야 14좌가 쫙 다 보인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내려가야
비로소 갔다 온 표가 나고 자랑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거 그냥 속아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지고 정말 그게 14좌가 쫙 펼쳐서 사진 동영상 찍었는데 제가 휴대폰에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수수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14자 경탄을 한다. 지금도 존재하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저 히말라야는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경탄하면서 온 우주 역사상 오직 달랑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인생의 마지막인데 앞으로 100년도 못 사는데 왜 나한테는 경탄하지 않냐? 나한테 경탄하자. 써붙였어요. 곳곳에 집에 나한테 경탄하자. 이래야 자유인이 됩니다. 자,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람.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던가요? 잘 먹고 잘 살죠.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내 몸속에 암세포 만든 거예요. 암세포는 원래 다 있어요, 몸속에. 그걸 활성화시키고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사님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계엄 때 잡혀갔어요.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글을 썼는데 잡혀가니까 도둑놈은 얘기 안 해요. 도둑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체제 비방, 뭐 국가 원수 모독, 그다음에 이거는 봐줄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못 봐준대요. 군 모독. 계엄 때니까 군 모독은 못 봐주는 거죠. 자, 그 바람에 인간 시장을 제가 쓸 수 있었던 게 5기로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게 3분인데 2분은 돌아가셨어요. 저기 동아출판공사 이민구 회장님하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의 김행자 교수라고 계셨어요. 한국일보 그 오라버니가 한국일보 계셨어요. 세 번째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은 지금 아마 거기 계신 거고. 이종찬 그분 만나면 제가 발상을 못해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니까. 자, 저를 잡아갔던 분이 전두환 최측근이에요. 근데 장교 출신이 아니고 준사관 중에 제일 높은 준위 출신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성모병원이 동북 방향이에요. 제가 서초동이니까. 그 방향에다가 절방석을 놓고 향과 초를 켜고 108배를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양반은 돌아가셨으니까 몰라요. 제가 기도한 거. 저는 기분 되게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아주 통쾌하게 용서했구나. 그게 나는 인간이 괜찮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좀 쓸만한 인간이야. 뭐 이렇게 나를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죠. 내가 존엄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내가 미워했는데 미워한 사람이 탁 벼락 맞아 죽으면 해야 돼요. 왜? 내가 사람급이 아니고
하나님급이잖아요. 죽었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예요? 털고 가자요. 이 털고 가는 그 마음의 방향이 뭐예요? 창작이에요. 그죠? 바꾼 거니까. 새롭게 향기나게 했으니까. 잠시만. 제가 몇 시까지? 몇 시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두 번을 교황성화께서 초청을 해서 특별 아련을 했어요. 아련을 했는데 첫 말씀이 이게 이제 교황께서 첫 말씀이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그게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40분을 말씀을 쭉 하는데 한국을 칭찬을 하는데요. 꽤 길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발전 상황하고 한국 문화를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의 한글 학교가 50대인데도요. 미어 터져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잘 웃으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사진 찍었지만 제가 사진 찍으려면요 잘생긴 척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 굳어버려요. 그게 증명사진인데요. 근데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 이렇게 웃는 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뇌파가 입꼬리만 올라가도 웃는 걸로 알고 엔돌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평소에 안 웃어서 그래요. 이게 집안이든 말을 할 때는 자꾸 웃음을 담아줘야 돼요. 근데 웃음을 안 담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울 있죠? 거울 볼 때마다 씩 웃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그럼 거울에다가 뭐예요? 안 잊으려고 웃자. 그렇게 하면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은 그냥 씩 한번 웃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진 찍을 때 이 내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제가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교황께서 사진을 같이 찍는데 교황성화와 유흥식 추기경님은요 40분 내내 웃고 있어요. 표정이 일부러 웃는 게 아니고 평소에 표정이 웃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표정이 그렇게 웃는 표정으로 되면 관상이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관상 이야기를 드리면요, 열애 전이네요. 여성 어떤 장관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지금 서초동 댁으로 출발했으니 제가 저녁을 모시고 할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무슨 정신으로 나를 만나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만나죠. 오지 마라. 나도 바쁘다.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하냐 마지막 말씀이 저를 믿어주십시오. 뭘 믿냐 할 때 제가 블랙리스트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전화를 탁 끊는 순간 만들었구나. 그게 뭔가가 있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안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고은, 김홍신, 도정환, 누구야? 한 5명, 몇 명 블랙리스트. 그게 뭐냐면은 박영수 특검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 양반 한번 보세요. 뭐 누구라고 이름 말씀 안 드리면 짐작을 할 텐데 상당히 여성으로 이렇게 그냥 아름답고 분위기가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뉴스 나오는 거 봤죠? 화장을 안 해서 그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의 마음의 지옥에 살기 때문에 관상이 그렇게 나빠진 거예요. 불과 그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변해요. 그게 뭐예요? 천당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놀면 텔로메아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여러분 네이버나 뭘로 찾아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대기업하고 의술팀들이요 지금 개발한 게 뭐냐면 라파마이신이에요. 텔로머라제예요.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사람의 수명도 늘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게 텔로메아를 늘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개발해서 동물 실험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부탁인데요. 오늘부터 10년간만 늙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런 주사도 10년 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도구를 하나 갖고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 영혼을 향기로 만드는 그 창작 행위는 뭐냐? 이 창작 행위는 텔로메아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노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죠. 즐겁죠. 근데 와서 돈 받고 노래하고 춤춰주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그건 노동이에요. 즐긴 게 아니에요. 골프를 해보시면 알아요. 골퍼는 돈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걸어요. 근데 골퍼는 꼭두새벽에 눈비 맞으며 돈을 잃어도 악을 쓰고 가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걷는데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느냐? 너댓 시간 동안 돈 때문에 대책 없이 친절해야 돼요. 이게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작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생은요, 활쏘기와 똑같아요. 제가 운이 좋아갖고 젊은 시절에는 탁구 선수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주니어 선수가 몇만 명이에요. 아마 이상호 회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스포츠 신문 참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선수가 한 10대 명이에요. 그리고 세계적 선수가 현정화, 양영자, 누구죠? 유남규. 유남규. 이런 친구들을 비롯해서 한 너댓 명이 세계적 선수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요. 놀라워요. 그 연습하는 거 보면. 이게 큰 통이 있어요. 그 통에서 공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하루에 몇만 개씩을 코치가 한 사람씩 잡고 계속 하나씩 때려주면은 이리 줬다 그걸 다 받아내는 연습을 연종이죠. 중간중간 쉬지만 체력 단련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골프존 때문에 제가 가끔 여성 골프들하고 자주 어울려요. 이 사람들도 주니어 선수가 지금 전국에 몇만 명, 한국을 대표하는 게 10대 명, 세계적 선수가 서너 명, 너댓 명 이래요.
자, 지금은 한국의 여성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한국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따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속이라고 그랬죠. 양궁 선수들 보세요. 10년간 그렇게 쐈기 때문에 바람 부는데도 명중시키는 거예요. 자, 인생 진짜 활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세요. 근데 죄송한데요.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제가 활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활을 먼저 쏘세요. 쏘고 화살 꽂힌 자리에 내가 원하는 관역을 그리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제 행복이고 또 만나게 해주신 이상우 이사장님과 김정일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씀, 그다음에 존경하는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